안녕하세요. 저는 꽃꽂이 클래스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반년 전 제 인생에서 하등 쓸모없는 인간들을 한 큐에 정리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일이 그렇게 풀린 게 참 다행이다 싶고 사이다 마신 것처럼 속 시원하다 싶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해요.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어요. 대기업에 입사한 지 2년 정도 되었다고 했고 키도 크고 인물이 좋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소개팅을 했는데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잘 사귀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사귀긴 했지만 결혼까지는 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일단 사귄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기도 했기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연애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결혼 이야기까지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막연하게 다음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이라는 식의 얘기는 종종 했었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오다가 결혼도 하겠거니 했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제가 남친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고 남친 말로는 본인 어머니에게도 제 얘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나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물어보니 그냥 하는 일이 뭐고 몇 살이고 성격도 좋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남친 어머님이 제가 궁금하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셨다는데 남친이 아직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사이도 아닌데 부담스러워할 것 같다고 다음에 결혼 이야기 정식으로 오가면 그때 소개해드리겠다 그랬대요. 저는 사실 남친 어머님을 미리 봐도 상관은 없는데 남친이 그렇게 말했다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친과 영화를 보고 나오는데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근데 남친은 다음에 갈게요. 다음에 제가 전해주면 안 돼요? 하면서 곤란한 얼굴로 통화를 이어가는 겁니다. 옆에서 대강 들어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주실 선물이 있으니 잠깐 집에 들러서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시는 듯 했죠. 저는 통화 중인 남친에게 입모양으로 가도 된다고 했습니다. 남친도 조금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알겠다고 지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잠깐 오라고 하셔? 그럼 가면 되지. 그게 어려운 일인가? 여기서 그렇게 안 멀잖아. 그래 그럼 가자. 나 오빠 집 처음 가보네. 좀 떨린다. 그렇게 남친 차를 타고 남친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정도야 전에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집을 가보는 건 처음이었죠. 남친 차는 한눈에 봐도 비싼 고급 아파트로 들어가더군요. 이야, 오빠 좋은 아파트 산다. 그 말에 남친도 그냥 어색하게 웃더라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에 저는 아무리 잠깐 들르는 거지만 빈손으로 온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빈손인데 괜찮겠지? 뭐라도 사올 걸 그랬나? 됐어 뭘. 그렇게 집으로 도착했는데 어머님이 현관문을 도어키퍼로 아예 활짝 열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안으로 들어갔죠. 엄마, 우리 왔어요. 남친이 현관에서 부르자 어머님이 후다닥 달려오셨습니다. 왔어! 그리고 저를 보시더라고요. 어머, 처음 보네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영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너무 예쁘다. 데이트하는데 내가 불러서 싫었던 건 아니지? 아니요, 전혀요. 어서 들어와요. 실례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갔죠. 안으로 들어가니 집이 너무 크고 좋더라고요. 평수만 해도 거의 60평은 되는 것 같고 고급 인테리어에 고급 가구에 게다가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반딱반딱 먼지 하나 없는 겁니다. 세상에 어머님 집이 너무 예뻐요. 아휴 그래요? 여기 앉아요. 차 한 잔 줄까요? 감사하죠. 어머님은 차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남친네 집이 이렇게 부자였나 새삼 놀랐습니다. 왜냐면 남친은 부모님이 예전에 이혼하셔서 어머님하고만 산다고 했고 또 어머님이 예전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이 너무 좋아서 무슨 고생을 하신 걸까 싶을 정도였습니다.
거실이고 주방이고 먼지 한 톨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었죠. 어머님이 엄청 부지런하신가 보다 싶기도 했습니다. 여기 차 천천히 마셔요. 빈손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내가 갑자기 불렀으니까 당연하지. 그리고 여기 뭐 다 있는데 사올 것 없어. 차 정말 맛있네요. 그치? 이거 비싼 거. 엄마, 준다는 건 뭔데요? 우리 빨리 가봐야 돼. 왜? 좀 이따 가자. 나 자기 방도 구경하고. 저녁도 먹기로 했잖아. 어머님 같이 가실래요? 저희 저녁 먹으러 갈 건데. 아니야, 나는 괜찮아. 성격이 정말 싹싹하다. 어머님은 냉장고에서 식혜를 2병 꺼내주셨어요. 별건 아니고 전에 들어보니까 식혜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어머, 너무 감사해요. 내가 식혜 맛있게 잘하거든.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그래서 이거 주고 싶어서. 사실은 영준이 여자친구 얼굴도 좀 보고 싶고. 네. 이렇게라도 보니까 반갑네. 영준이는 통 안 보여주더라고. 참, 내 정신 봐. 이름을 까먹었다. 전에 영준이가 말했는데. 저 한선희입니다. 아, 그래. 기억난다. 선희 양. 엄마, 우리 그럼 갈게. 차 다 먹고 가. 다 먹었어. 가자, 선희야. 남친은 계속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호로록 마시고 일어났죠. 어머니, 차도 너무 잘 마셨고 식혜도 정말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그래요. 나도 반가웠어요. 다음에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는 어머님 좋아하시는 걸로 선물 들고 오겠습니다. 아휴, 됐어. 뭔 선물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희 가볼게요. 그렇게 인사를 하는 와중에도 남친은 이상하게 서두르는 듯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좀 의아했지만 어쨌든 어머님은 저를 위해 식혜까지 만들어주셨다 하니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좋은 데 산다. 집 엄청 커 보이던데? 어머님도 엄청 우아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 아, 그래? 저녁 뭐 먹지? 남친은 집 얘기를 하려고 하면 말을 싹 바꾸더라고요. 자기 집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은가 생각하며 저도 그냥 말았죠. 그 뒤로는 딱히 남친네 집에 찾아간 적은 없습니다. 식혜 주신 게 감사해서 남친을 통해 수제 케이크를 한번 보낸 적은 있었지만 따로 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어머님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남았죠. 그날 뵀을 때 어머님이 너무 성격도 좋아 보이시고 우아해 보이셔서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있었어요. 왜냐면 남친하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미래의 시어머니 되실 분인데 좋으신 분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과 다 같이 보기로 한 모임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저 포함해서 5명이었죠. 저희는 2-3달에 한 번씩 모임으로 만나는 편인데 각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5명이 다 모이기는 좀 힘들고 하나 둘씩 빠질 때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가장 친한 친구들이었어요. 만나서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도중 친구 하나가 자기 부모님 집 이사 준비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우연하게 친구네 부모님이 알아보신 아파트가 남친네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였던 겁니다. 저도 아른 체를 했죠. 그 아파트? 나 거기 가봤는데. 정말? 거기 누가 살길래? 영준 오빠가 거기 살거든. 선인이 남자친구? 어머, 진짜? 벌써 인사 간 거야? 인사는 아니고 나 주신다고 식혜를 만들어주셔서 그거 가지고 가라고 부르셨거든. 그 말에 미연이라는 친구가 반색하며 묻더라고요. 근데 니네 남친 거기 살아? 거기 꽤 비싼데? 부자들도 많이 살고 평수도 엄청 큰데 아냐? 맞아. 우리 부모님도 그 아파트 이사 알아봤는데 너무 비싸서 고민하시더라고. 대출금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근데 영준 오빠가 거기 사는구나. 영준 오빠 집 잘 사나 보다. 거기 시세가 얼만데. 나도 집 가보고 깜짝 놀랐어. 되게 크더라고. 이야, 대박이다. 너 예비시댁이 완전 부자네. 무슨 예비시댁일 것까지야. 왜? 너 결혼 생각 있잖아.
있기는 한데 당장은 아니고 한 1, 2년 더 만나보고 찬찬히. 아유, 그렇게 부자 시댁이면 결혼할 때 빵빵하게 해주겠다. 야, 말 나온 김에 네 남친 좀 불러. 영준 오빠 궁금해. 친구들은 제 남친을 부르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남친은 얘기는 많이 했지만 정식으로 남친을 친구들에게 소개시켜 준 건 아니었기에 이참에 불러서 소개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남친에게 연락을 했고 남친도 흔쾌히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모임에 찾아온 남친을 친구들에게 소개도 해주고 얘기도 하며 술도 마시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죠. 웃고 있는 제 뒤에서 그런 추접스러운 짓이 일어날 줄은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친구 무리 중 미연이와 연락이 잘 안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쁘려니 했어요. 저도 제 할 일 때문에 바쁘다 보니 신경 못 썼고 나중에 연락하겠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2달 가까이 연락도 안 오고 제가 보낸 카톡도 씹고 전화를 해도 콜백이 안 오더라고요. 그제서야 무슨 일이 있나 확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전화가 안 되니 물어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에게 미연이 혹시 무슨 일 있느냐 연락이 안 된다 물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가 자기는 연락 잘 된다고 이틀 전에도 톡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미연이가 나한테 뭐 서운한 게 있나? 왜 나한테만 연락을 안 하지? 싶었습니다. 그래서 미연이에게 톡으로 나한테 혹시 서운한 게 있느냐 연락 좀 달라 그렇게 보냈는데 그것도 쉽더라고요. 도무지 연락이 안 되니까 다음에 친구들한테 얘기해서 다 같이 만나서 풀어야겠다 싶었죠. 제가 서운하게 한 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할 거고 친구니까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후 생각지도 못한 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저는 원래 SNS를 잘 안 하는데 그날은 우연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미연이가 저한테 카톡 답장은 안 하면서 SNS에 사진은 많이 올렸더라고요. 아마 여행을 간 듯했죠. 그런데 여행 사진을 보니 누군가랑 같이 간 것 같았어요. 저희한테 남자친구가 없다고 했는데 그새 생겼나 생각하며 사진을 보던 저는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카페 같은 데서 미연이가 앉아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테이블에 지갑이랑 차키가 보였거든요. 근데 그 지갑과 차키가 제 남친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제 남친 거였어요. 왜냐면 차키에 달린 키홀더가 제가 선물한 키홀더였거든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 제가 못 알아볼 수가 없죠.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상대편 남자는 안 보이고 손 정도만 보였는데 손도 제 남친 손이랑 거의 비슷해 보이더군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겁니다. 아, 내 남친이랑 미연이가 바람이 났구나.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둘이 이렇게 된 걸까?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남친을 불러내서 사진을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공교롭게 미연이가 여행을 갔다는 그 날짜도 남친이 저에게 해외 출장이 있다고 연락이 안 된 날이랑 겹쳤죠. 이건 100% 아니 200% 확실했습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남친은 처음엔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백하면 폰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남친이 쭈뼛거리길래 폰 뺏어서 검색했어요. 남친 폰에서 친구 폰 번호 쳐보니 바로 뜨더라고요. 얘 번호 어떻게 알았어? 제가 따져 물으니 그제야 남친도 실토를 했습니다. 실은 그날 네 친구들 다 만나고 며칠 뒤에 미연이가 SNS 메시지로 연락을 하더라고. 그래서 좋다쿠나 답장하고 나 몰래 만난 거야? 그리고 여행까지 가고? 그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미연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제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남친 폰으로 전화 걸었더니 바로 받는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야, 너 지금 당장 나와봐. 그렇게 미연이를 불러냈습니다. 3자 대면을 한 거죠. 안절부절 못하는 남친과 달리 미연이는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더군요.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네가 그러고도 친구야? 이미 들켰는데 변명 안 할게. 맞아. 우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 나 영준 오빠 사랑해. 너 진짜 너무한다. 너한테 친구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한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난 영준 오빠를 선택할 거야. 오빠랑 내가 운명인 것 같아. 너한텐 미안하다고는 안 할게. 오빠랑 내가 늦게 만난 것 뿐이니까. 친구는 너무 뻔뻔하게 나오더라고요. 예전부터 남자친구도 많고 남자 없으면 못 사는 애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 남친하고 바람피고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저는 남친에게도 물었죠. 오빠 생각은? 제 말에 남친은 한숨만 내쉬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물어볼 것도 없네. 그래,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나쁜 것들. 저는 그렇게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남친과 친구한테서 동시에 배신당한 상황이다 보니 그 충격이 너무 크더라고요. 저는 울면서 이 얘기를 친구들에게 했고 친구들도 다 놀라서 펄쩍 뛰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냐고 친구들도 질겁하면서 미연이한테 따지고 다 손절했어요. 저는 그런 미친 것들을 잊어버리겠다 결심했는데 그 충격과 배신이 너무 커서 한동안 정말 마음이 힘든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여자랑 바람이 났으면 남친만 나쁜 놈이다 생각하며 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상대가 내 친구라고 생각하니 너무 괴롭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생기나 싶기도 하고요. 그것들 보란듯이 잊어내고 잘 살고 싶은데 한 번씩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생각할수록 기가 막혔죠. 그렇게 저는 2-3달 넘게 멍한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속상한 마음에 술도 한 번씩 마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미연이 걔가 영준 오빠 애까지 임신한 것 같고 둘이는 결혼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놀랐죠. 친구와 연인에게 받은 상처의 마음이 채 아물지도 않았는데 임신까지 했다고 들으니 더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제서야 내가 너무 쉽게 헤어져 줬구나 싶으면서 분통이 터져 오르는 겁니다. 그것들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화풀이라도 했어야 제 심정이 풀릴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친에게 전화를 했어요. 하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너무 괘씸해서 여러 번 전화를 했지만 다 차단을 한 듯 했죠. 그때 저는 그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혀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도저히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것들 만나서 어떻게든 따지고 화라도 내야 이 분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사그라들고 내가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 하지만 남친도 미연이도 제 번호까지 차단을 했던 상황이죠. 저는 남친 회사에 찾아가서 확 다 터트릴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던 중 남친네 집이 떠오르더라고요. 차라리 집으로 찾아가 남친 보고 나오라고 해서 따져야겠다 싶었던 거죠. 저는 그 길로 남친네 집에 갔습니다. 1층 공동 현관에서 호출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누가 나오길래 호출 없이 바로 들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죠. 그렇게 남친네 집 앞에 도착한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 기억하시죠? 어머! 저 영준 오빠 좀 불러주세요. 그 말을 하자마자 인터폰이 확 끊기더라고요. 어머님도 갑자기 제가 찾아왔으니 엄청 놀라셨겠죠. 저는 잠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가만 들어보니 집안에서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게 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 남친 놈이 집에 있는 건가 생각하고 있었죠. 잠시 뒤에 어머님이 얼굴이 새파래져서 허겁지겁 나오시더니 집안 눈치를 보고는 현관문을 확 닫는 겁니다. 문이 닫히기 전 슬쩍 보니 현관에 신발이 좀 있는 게 보였고 안에 사람도 있는 듯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목소리를 엄청 작게 줄여서 속삭이듯 저한테 따지시더라고요. 여긴 어쩐 일이에요? 저 영준 오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왔습니다. 그냥 얘기만 몇 마디 좀 하려는데 연락이 도무지 안 되네요. 혹시 안에 있나요? 없어요. 그만 돌아가요. 아까 보니까 안에 누구 있는 것 같던데 잠깐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만 조금 하고 갈게요. 둘이 끝났다며. 그만 돌아가요. 하면서 엄청 당혹스러운 얼굴로 저를 밀어내시는 겁니다. 그것도 저는 너무 섭섭했죠. 예비 며느리처럼 하실 땐 언제고 이제는 저를 무슨 잡상인처럼 엘리베이터 쪽으로 밀어내시는 겁니다.
이제 새며느리 생겼다 이건가 싶고 말도 못하게 서운하더라고요. 어머님, 저 영준 오빠한테 일방적으로 배신당했습니다. 너무 속 터져서 그거 얘기 좀 하려고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나요? 그냥 요 앞에서 얘기만 좀 할게요. 잠깐 불러만 주세요. 없다니까. 얼른 가요. 정말 없다고요? 안에 사람 있던데? 얘가 왜 이렇게 질척여? 얼른 가 좀! 하면서 저한테 막 화를 내시는 겁니다. 어머님 표정이 너무 무서워서 저도 좀 놀랐죠. 그래서 그냥 가야겠다 싶은데 그 순간 웬 여자가 현관문을 벌컥 열더라고요. 누구 왔어요, 아줌마? 예? 누구세요?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그 여자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어머님께 아줌마라고 부르는 50대 정도의 여자였어요. 어머님 친척분이신가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잡상인이요, 잡상인. 하시는 겁니다. 저 너무 기가 막혀 그랬죠. 네? 어머님, 제가 잡상인이라고요? 안 산다고요. 얼른 가요. 어떻게 들어왔나 몰라. 엘리베이터는 왜 이렇게 안 와?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뭔 상황인가 싶어서 벙찌는데 뒤에 그 여자분이 이상하게 저를 보시더군요. 잡상인 같진 않은데 아줌마 아는 사람 아니에요? 몰라요. 처음 보는 사람이라니까요. 이봐요 아가씨. 안 살 거니까 얼른 가세요. 경비 부르기 전에. 어머님. 어머님은 누가 어머님이야? 이 아가씨가 큰일 날 사람이네. 얼른 가라니까. 경비 부를까?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왔고 저를 확 떠밀어 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기분으로 일단 타고 내려갔죠. 이게 다 뭔 일인가? 저 사람은 누구고 왜 나더러 잡상인이라고 하는 걸까? 황당한 기분으로 1층에서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일단 집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누가 절 부르는 겁니다. 저기요! 돌아보니 그 여자더군요. 그 여자는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자분께 기절초풍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2달 정도가 더 흘렀고 미연이는 뻔뻔하게 웨딩 사진까지 SNS에 올렸더라고요. 밑에는 너무 행복하다. 배가 살짝 나와서 맞는 드레스가 없으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히 잘 맞다. 어쩐다라는 글까지 올리면서요. 그런데 그 사진을 봐도 주변에서 미연이 얘기를 들어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술도 먹지 않았고 별로 우울하지도 않았고 그냥 제 생활 똑같이 열심히 했어요. 그것들을 떠올려도 더 이상 분통 터지지 않았죠. 친구들이 이제 괜찮느냐 하길래 괜찮아졌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친구들은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같으면 이를 바득바득 깔고 결혼식이라도 망치고 싶을 텐데 저는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풀었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그것들의 아주 우스운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요. 미연이는 저 빼고 다른 친구들에게 뻔뻔하게 모바일 청첩장까지 돌렸대요. 오라면서 연락하고요. 그걸 받은 친구들은 어이없어서 싫다고 단박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미연이 얘가 뜬금없이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는 겁니다. 너 애들한테 내 얘기 엄청 안 좋게 하고 다니나 보다. 너랑 나랑 둘 사이 일인데 너무 유치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코웃음을 쳤죠. 친구 남친 뺏고 잠수 타서 연락도 안 되더니 본인 똥줄 타니까 알아서 전화하네. 나 애들한테 네 결혼식 가라 마라 한 적 없어. 애들이 가기 싫대. 친구 남친 대놓고 뺏는 너 같은 애를 친구로 생각하고 싶지도 않대. 걔네가 네 결혼식 가서 축하해주고 싶겠니? 너 웃긴다. 솔직히 오빠랑 너 별 사이도 아니잖아. 1년 고작 사귄 게 다잖아. 내가 막말로 네 남편을 뺏은 것도 아니고 조금 사귀다만 남친 아니야. 근데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나와? 네 사고회로가 신기하다. 근데 그냥 쿨한 척하는 소리가 아니라 네가 그 자식이랑 결혼을 하든 말든 애를 낳든 말든 난 이제 진짜 상관없어. 근데 왜 너 혼자 똥줄 타서 애들한테 연락하고 질척이고 나한테까지 따져? 결혼식에 부를 친구 없는 게 그렇게 쪽팔려?
그럼 다른 애들한테 부탁 좀 해봐. 제발 와달라고. 정 안 되면 뭐 대행 알바라도 쓰던가. 제 말에 미연이는 몹시 발끈하더라고요. 대행 알바? 너 말 다 했니? 나보고 그런 사기나 치라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확 터졌죠. 너 왜 웃어? 웃기잖아. 사기꾼 집으로 시집가면서 사기 좀 치면 뭐 어때서? 제 말에 미연이는 잠시 말이 없더군요. 뭐? 사기꾼? 너 말 다 했니? 환승연애 좀 하면 다 사기꾼이야? 너 오빠한테 버림받은 충격이 너무 큰가 보다. 어따 대고 사기꾼이래. 나 그 얘기한 거 아닌데.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김영준 엄마 봤어? 이제 네 시어머니 될 사람 말이야. 혹시 너한테도 집에 오라고 한 적 있니? 어머님 얘기를 왜 해 갑자기? 그 집 간 적 있지? 있겠지 아마? 그래. 집에 잠깐 오라고 하셔서 갔었다.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니까. 근데? 그 아파트로 간 거 맞지? 나도 갔었던. 그 비싼 아파트. 당연히 거기로 갔지. 거기가 영준 씨 집이니까. 저는 못 참고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진짜 코미디다. 나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어. 너 왜 자꾸 웃어? 뭔 소리 하는 건데? 야, 그지 김영준 집 아니야. 뭐? 놀고 있네.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나 거기 가서 차도 마시고 영준 씨 방도 구경했거든? 나도 그랬어. 근데 거기 진짜 집주인을 내가 만났거든. 뭐? 진짜 집주인? 네, 맞습니다. 그날 저를 불러 세운 그 여자가 그 집의 진짜 집주인이었어요. 그때의 상황을 대화로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까 우리 아줌마더러 어머님이라고 하던데 무슨 사이예요? 전 남친 어머님이신데요. 혹시 저 아줌마가 이 집 자기 집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설마 했더니 진짜 안 되겠네. 저 아줌마, 이봐요 아가씨. 아가씨가 아까 어머님이라고 하셨던 저분, 저희 집에서 가사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입주 도우미. 네? 너무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당연히 남친네 집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요? 일부러 집에 오라고 부르시고 당연히 집주인처럼 하시면서 차도 마시라고 내주셨잖아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죠. 자기 집이라고 한 거 맞죠? 확실하죠? 네, 맞아요. 혹시 우리 집 안에도 들어왔나요? 네, 들어가서 차도 마셨는데. 저 아줌마가 미쳤나 정말. 네? 그분이 화가 나서 가시려길래 저는 황급히 붙잡았죠. 저기요, 저한테도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인지. 그러자 그분이 저를 좀 안타깝게 보시더니 그러더군요. 아가씨, 그쪽 사정 모르겠는데 저 아줌마가 이 집을 자기 집이라고 속였나 보네요. 나 진짜 소름 끼치네. 아니 내가 그전부터 뭔가 촉이 이상하더라고. 우리 집은 아들 하나 있는 건 군대 같고 남편이랑 나랑은 사업차 외국에 나가 있는 일이 종종 있거든요. 한번 나갔다 하면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해외에 있다가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근데 저번에 보니까 처음 보는 아가씨가 우리 집 인터폰 방문객으로 찍혀 있는 거예요. 아줌마한테 물어보니까 잡상인이라고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그 아가씨가 찍힌 게 2번 더 돼. 우리 집에 계속 왔다는 말이잖아.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미연이가 왔나 보다 싶더라고요. 나한테 하듯이 미연이도 그렇게 초대했나 보다 싶더군요.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해서 아줌마한테 이 여자 진짜 잡상인이 맞냐니까 그렇대. 근데 뭔가 아줌마가 거짓말하는 느낌인 거야. 근데 지금 보니까 알겠네. 저 아줌마가 우리 없을 때는 자기 집 행세를 하는 모양이야. 나 참 진짜 소름 끼치는 아줌마네. 저도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머님 댁이고 남친 사는 집인 줄 알았죠. 남친 역시도 자기 집 아니라는 말은 한마디도 한 적 없고요.
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남친도 묘하게 뚝딱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 집 같지가 않고요. 자기들 집도 아니면서 자기 집인 척 했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가요? 저는 그때 넋이 나가서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한참이나 생각을 더듬어 보니 소름이 확 끼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제대로 미친 집구석이구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끝난 게 다행이구나 싶었던 겁니다. 부잣집을 자기 집인 양 얼굴색 한번 안 변하고 거짓말하는 남친 엄마. 역시나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여자친구의 친구랑 바람까지 피는 남친. 그리고 내 남친이 인물도 좋고 집도 좋다 생각하니 좋다쿠나 저를 배신한 내 친구. 그 둘이서 더할 나위 없이 참 잘 어울리는 한 쌍이구나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는 더 이상 미련도 없어지고 너무 홀가분해진 거죠. 이상한 사기꾼 같은 집하고 엮일 뻔했는데 이렇게 끝을 내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게 천만 다행이다 싶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것들 결혼하는 것을 오히려 고소해하면서 지켜볼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미연이에게 다 전해주었고 미연이는 믿을 수 없는지 말이 없더군요. 그러더니 한참 뒤에 너 거짓말하는 거지? 오빠랑 내 사이 이간질하는 거지? 넌 이게 거짓말 같니? 말도 안 돼. 너 헛소리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돼? 그렇게 믿고 싶으면 그렇게 믿고 결혼해서 잘 살아. 애기 잘 키우면서. 근데 난 그 사람들 진짜 신기해. 어디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걸까? 그때 그 사모님이 열받아서 너네 시어머니 될 사람 당장 자르고 고소까지 할 거라고 했거든. 그게 한 달 전쯤 일이네. 너 어떡하냐? 이제 시댁 없어졌네? 아니면 어디 숨겨있던 진짜 네 시댁은 따로 있는 건가? 한번 네 남친한테 물어봐. 그건 어디 있는지. 결혼하고 나서 인사드리려면 그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 좋은 집으로 가면 너랑 네 남편 신고당할 수도 있잖아. 게다가 김영준 엄마도 잘려서 그쪽으로 출근도 못할 거고. 제가 깐족거리자 친구가 아악하고 울부짖더니 아니면 어디 두고 보자면서 전화 끊더라고요. 두고 보긴 뭘 두고 보나요?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이 정도로 한 것도 제가 참은 건데요. 그 뒤로 그 친구는 SNS에 결혼사진 다 내렸고 다른 친구에게 건너들으니 진짜 심하게 대판 싸우고 파혼했다고 합니다. 뱃속에 애도 꽤 컸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일하는 곳을 자기 집인 양 속였던 남친 엄마는 그 사모님이 화가 단단히 났던데 어떻게 됐을진 모르겠지만 아마 잘렸겠죠. 심하면 고소까지 당했을지도 모르고요.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뭘 위해서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왜 금방 들통날 짓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아마도 입는 집처럼 보이고 싶어서였겠죠. 결혼할지도 모르는 아들 여자친구에게 우리 집 이렇게 잘 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결혼하고 나면 금방 들통날 텐데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데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건지. 그리고 남친 역시 곤란한 얼굴이긴 했어도 어쨌든 본인도 엄마의 짓에 장단 맞추는 건 똑같았습니다. 본인 집 아니라고 저한테 그리고 미연이에게도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그 아들의 그 엄마인 거죠. 어쩌면 저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그 아줌마는 그 집을 자기 집인 양 행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태연하고 자연스럽게 자기 집인 양 할 수는 없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기꾼 같은 전남친과 전남친 어머님, 그리고 좋다고 친구 배신하고 친구 남친 가로챈 친구년. 두 사람 잘 어울리는데 왜 헤어졌나 모르겠네요. 제 인생에 도움될 것 없는, 아니 도움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해악만 끼칠 게 뻔한 그 두 인간들을 잘 치워버렸으니 오히려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일 열심히 하고 좀 더 진실한 사람을 가릴 수 있는 안목을 키우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